더 충격적인 거는 약 57종에 달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분류가 이미 매뉴얼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종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리게 되면, 현재 그 미국 정부가 UFO 비밀 정책을 철회하고 개방적인 공개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 정부는 UFO에 관한 극도의 그 비밀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 놀라운 특종이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 국방부가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AATIP라는 고도의 비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ATIP 프로그램은 우주항공, 첨단 우주항공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UAP가 미국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UAP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핵심 기술들이 이 국가 안전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가, 그런 쪽으로 중점 조사 연구를 했다 그래요. 이거를 그 루이스 엘리존도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공개를 터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 정치권, 의회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놀라운 프로젝트가 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떤 특정 인물, 특정 기관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재작년 2021년도에 미국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입안을 시켜가지고 묶어놨기 때문에 의원들의 지시에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UAP에 대한 조사 연구를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조사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라. 연구한 것을. 두 번째는 이 조사 연구한 그 결과를 대중들한테 공개해야 된다. 이걸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이라든가 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동안 고수해온 그런 비밀 정책을 반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공개 범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할 것인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했을 걸로 봅니다. 나사가 그 UAP 조사 연구를 착수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미 국방성과 정보기관에서는 이걸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조사 연구에 착수했거든요. 그 반면에 나사 측은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보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외계 생명체와 이 UAP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해보자. 그런 두 가지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1년도 4월에 제14대 나사 국장으로 취임한 빌 넬슨,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냐면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나는. 그러면서 이 비행물체가 외계에서 온다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 상당히 나사 국장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31일 날 미국 나사가 UFO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16명의 과학자를 그 공개석상에 모시고 중간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7월 달에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7월 26일 날 데이비드 그러시라는 인물이 아주 그 폭탄적인 그 발언을 합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자신이 근무했던 NRO, 미 공군 관할 소속의 국가정찰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NRO라는 기관은 굉장히 그 초극비 기관인데 주로 인공위성, 군사용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또 UAP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약 한 2년 동안 근무하였고 또 NGA라고 하는 대기권 조사국에 또 1년간 근무했다 그래요.
도합 한 4년을 근무하는 중에 UAP가 실제 지구상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회수하는 작전이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다. 그리고 거기 회수된 UFO 잔해뿐만 아니라 Non-Human Intelligence, 비인간,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를 또 유해를 미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나사로서 좀 신중하게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사로서 그런 내부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If you believe we have crashed craft, stated earlier, do we have the bodies of the pilots who piloted this craft? As I've stated publicly already in my News Nation interview, biologic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that are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예, 제가 보기에는 세 분 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데이비드 그러시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미 공군 관할 NRO라는 초극비 기관에 소속됐던 인물입니다. 그 NRO는 국가정찰국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이어서 근무한 것이 NGA, 미 대기권 조사국에 근무했습니다. 총 4년 동안 근무하면서 40명의 증인들의 인터뷰를 마쳤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고발자가 됐는데 나머지 두 분은 미 해군 전직 파일로트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데이비드 글로시의 주장을 보면은 상당히 그 충격적이고 놀랍지만 그 분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미국의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가운데 예를 들면 클리포드 인물은 이미 자기가 수십 년 전에 UFO 추락 사건에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UFO 추락 사건 대응 매뉴얼이 있었다 그럽니다. 행동 매뉴얼. 그러니까 추락 시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서죠.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 그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약 57종에 달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분류가 이미 매뉴얼에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데이비드 그로시가 이제 최근에 발언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 데이비드 프레버 중령이죠, 예비역.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라이언 그레이브스라 그러는데 이 두 사람 다 미 해군 전투기 파일럿이에요. 데이비드 프레버 중령은 틱택 UFO 사건과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언 그레이브스는 큐브형 물체, 이 물체와 조우했던 장본인이고요. 세 사람의 증거가 되는 발언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제 UFO로 간주할 만한 그런 특징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행체가 지구상의 항공 역학이라든가 공기 역학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그렇게 비행할 수 없는 것을 자유자재로 구현을 하더라. 심지어는 순간 소멸한다든가 급상승 급강하 그리고 이제 수십 킬로에 달하는 걸 단 1, 2초 만에 주파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아무리 첨단 전투기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To that point, David Grush did say in there that he gave information to the inspectors general about where these things are allegedly located. Do you have access to that? Is a letter that's going to be penned that the members who are here today will likely sign on, as well as any other member, Democrat or Republican, to get that information and then disclose it to the American people. Potentially visit those sites? 100%. We'll see what they have, yeah. Yeah, 100%. 예, 지금 그 3차 청문회가 7월 26일 날 있었거든요. 점점 UAP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지면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이 점점 집중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UAP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그로시의 발언은 정말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근거가 없는데 제시를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 의회 의원들은 이것이 완전 진실에 입각한 발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야 될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의원이 이제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어떤 법적 제도 장치를 통해서 이 UAP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UFO를 보관하고 있다는 그 장소, 기밀 장소와 그 UAP를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그 기관, 이 두 곳을 본인들이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말로 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법적 제도 장치를 통해서 매년 국방부는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대중 앞에 이걸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로 묶어서 공개하듯이 이번 데이비드 그러시에 폭로된 그 내용도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2001년도에 5월 달에 미국 그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CSAT, 외계 지성체 연구소라는 단체의 수장인데 이분이 놀라운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폭로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약 20여 명 됐습니다. 이 20여 명의 증인들의 신분은 전직 군 관계자, 정보기관 관계자 또는 파일로트, 상당히 그 신뢰할 만한 신분을 가진 그런 분들의 증언이 공개가 됐는데 그 증언 내용들에 의하면 UFO와의 조우가 이미 미 군 당국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심도 있게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증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또 1대1 개별 면담한 숫자가 약 800명에 달한다 그럽니다. 네.